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호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치고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나마 오후장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 시황 보면서 자세한 그 시황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도 추세는 좀 이어지니까요. 0.25% 상승하면서 2,730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847선에서 움직이네요. 자, 코스피 일중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아니나 다를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일부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고 이미 결과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1,000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 10대 1의 주식 분할 이슈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 소식 안고 출발을 했고요.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는 건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2,731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수급 현황 자연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세가 붙어지고 있는 오후 시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는 사고 운수 장비 업종은 좀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1,926억 원의 매수, 기관은 빼고 있는 상황인데 1,785억 원, 개인도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외국인 쪽에서 좀 힘을 써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코스피 시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톱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는 사실 오전장에는 약했거든요. 오후장 1%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당연히 수급 상황에서 좀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였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주는 흐름들은 삼성전자에서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오전장부터 강했거든요. 현재도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또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침부터 그 증권사에서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한 25만 원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HBM의 올해 전체적인 그 수요일을 예상을 해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생산량이 한 60%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리포트에서는 후발주자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생산량을 SK하이닉스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5세대 제품인 HBM3E 수율이 80%에 육박한다라고요. 그런 소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힘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 한 0.8%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대차가요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장 초반은 한 3%대 약세 흐름으로 가다가 오후장 좀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서 그 기존의 오염물질을 막 배출했던 트럭을 수소차 그런 생태계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도 수소 관련주가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좀 더해지면서 1%대 약세이지만 어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오늘 일부 좀 조정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그쪽으로 좀 빼나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셀트리오 0.22%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시가 대비 하락폭은 일부 좀 줄여내는 흐름들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증권사 유한타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23만 원짜리 다시 분석을 재개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셀트리온 하면은 그 진펜트라 딱 떠올리실 텐데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미국에서 3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연간으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처방이 좀 확대되면서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있고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경구용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도 확보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 초반보다는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죠. 841선에서 84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비는요, 외국인이 나홀로 좀 사주고 있는 모습, 코스피와에 동일하게 가는 상황입니다. 264억 원 정도, 기간에서는 74억 원 빼는데 최근의 흐름을 뒤지는 흐름들이 지금 수급 현황, 오늘 오후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잘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 쪽에서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 이게 2차 전지 계속 안 되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투심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좀 묻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1%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키트루나 SC 제형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알테오젠이 최근 또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에 더해서 앞으로 기술 이전 소식이 나타난다면 계단식으로 기업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는 4%대 상승 불 켜고 있는데 바이오 포럼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 약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제조 공정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마이너한 설비 문제였다, 시설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의 관문을 못 넘어서 그동안 하한가가 속출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으로 조정 이슈를 거치고 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한 7개월 이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좀 아는 이슈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바이오 포럼에서 얘기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현재 보합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같은 시장에는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들 개별 이슈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됐건 그 FMC 의사록에 대한 이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큰 틀의 안개 속 장세는 벗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 그리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두 축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투자의 방향성을 이끌지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이후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굵직한 두 가지 이슈는 안개가 좀 거친 상황입니다. 오전장은 솔직히 안개가 거쳤음에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은 힘을 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은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의견 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요, 양 지수의 이제 거래소 일봉을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오전장에는 양 지수 모두 다 좀 아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에는 양 지수의 외국인들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500억에서 6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750억 가까이 매도 후에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저점 대비 이게 1000억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안개가 코스닥 쪽은 서서히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양지수를 보는 관점에 이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그 비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어째 보면 조금 왜곡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큰 손들까지도 대부분이 이 모멘텀 플레이, 밸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투심을 대변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코스닥입니다. 근데 그 코스닥이 오전장에 아찔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오전장부터 어디 더 이상 팔 게 뭐 있냐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의 오전장에 그 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V자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자, V자 반등 후에 지금 현재 2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바닥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여러분들 외국인인 투자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마음,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닥을 디뎠던 저점에서 추가적인 이 외국인의 이 수급뿐만 아니라 내일부터의 V자 반등이 난다면 그러면 어느 쪽의 트렌드가 이제는 밸류 체인이 되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로 이렇게 잡히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적 테마는 1등 태양광 풍력이고요. 2등 수소에너지입니다. 장기 테마 1등 SOFC 이런 부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단기 테마는 정책 테마주가 지금 오름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오후장 전략 이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요. 전광판입니다. 자, 이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말 그대로 이 AI로 촉발된 이 전 분야의 밸류 체인이 연결되는 모습이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과 오늘 오전장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물량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 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어제 이 마감 증시를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물량이 자금이 쏠린 모습과 함께 우리나라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수소 에너지 어제 오후장에 현대차가 이 시간이 끝나는 때쯤이었죠. 1시 10분, 20분쯤에 하고 있는 시간대,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대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오후장에 이 종가의 고가 마감을 통해 가지고 수소 밸류 체인에 관련 이슈가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소는요. 이쯤 되면요. 변곡점이 나올 만하고 V자 급등이 나와도 뭐라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수소 쪽은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피부 미용 쪽과 조선, 그 유로모피, 그 CXL 그리고 온 디바이스 쪽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자, 오늘 피부 미용 쪽은 디알텍과 이루다가 일당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로모피 쪽과 CLX 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이 좋을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의 이 호실적에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은 좀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이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SOFC 쪽, 자, 수소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료 장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리기판, 2차 전지 장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느 종목보다도 지금은 SM 쪽의 종목 SM이 오늘 일당백을 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도 하루빨리 V자 급등이 났으면 하는 생각에 기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류 장비 쪽 것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돌려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좀 불거질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테마와 한동훈 테마의 관련 종목들이 3개월, 4개월 동안에 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저점을 이제 만들고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정치 테마는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가점으로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입니다. 초전도체, 차량 경량화. 원전 같은 경우에도 AI로 촉발된 에너지 기원 쪽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의 상위. 거래소 쪽에 이 업종 상위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의 조선주들이 어제 오후장이 되면서 산업재 섹터들의 이 자금, 이 증시 자금의 이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조선 쪽이 어제 세련봉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화학입니다. 화학은 시장에서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 종목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효성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어째 보면 그 화학주들은요, 사실 한 3년 동안 조정을 좀 받고 이제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 또한 에너지 쪽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 밸류 체인에 있어가지고 꼭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밑에 보이는 이 테마 카테고리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1위를, 2위, 3위를 만들어 놓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수급 포착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뿐만 아니라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DR텍입니다. DR텍은요, 자, 오늘 이 그 카메라, 다시 말해서 CRM이라 할 수 있는 쪽에 미국의 수출의 이 호재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저스템, 트루원뿐만 아니라 태성, 자,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K 오션 플랜트와 그리고 현대 BNG 스틸 그리고 EM 코리아 그리고 겐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자, 이 해상 풍력 쪽 하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리고 일치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쪽에 SM을 보이게 되는데 SM이 엔터테인먼트의 이 카테고리 이제 테마에서 나홀로 올라가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정배열 초입을 만드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SM이 지금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고 있고 캔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전 고점을 뛰어넘는 징금다리라든지 장대양봉 하나만 안 되면 SM의 이제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변곡점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쪽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먹으면서 자, 오늘 장대 양봉 상한가에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자, DR텍이고요. 그리고 DR텍 같은 경우는 조금 전과 동일하게 이 의료기기 쪽에 오늘 수출 호조 소식과 함께 오늘 25% 나오고 있습니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환경 플랜트 쪽인데요. 여러분들 탄소 포집의 기술 수출 소식을 통해 가지고 KC 코트렐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SFuel 그리고 SFuel뿐만 아니라 대명에너지, 비나텍 여러 종목들이 수소에 관련 종목들과 여러 가지 이 반도체의 개별 종목들과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쪽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원전 쪽까지도 시장의 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테마 쪽과 종목 쪽을 제가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AI로 촉발된 이 시장의 이 카테고리별 밸류체인이 돌아가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로 촉발돼서 다시 반도체의 B2B 쪽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를 깔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지막 카테고리는 에너지 발전, 기기 발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과 에너지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그 전력 인프라 쪽에 못 사서 언제 들어갈지 이 종목이 좋을지 말지
계속 고민하셨죠. 근데 이제는 트렌드가 또 넘어왔습니다. 에너지, AI로 촉발된 에너지 쇼티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발전 인프라 쪽으로는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이고 이제 출발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까지도 이제 발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빨리 이제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AI 마지막 나온 밸류 체인을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에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에게 3개 종목을 찍어서 여러분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저희가 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관심주 말씀해드린 그 수익률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2종목만 좀 잠시 봐드릴 건데요. 4월 29일 관심주였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오늘만 장중에 18% 급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코는 수소 밸류체인 기업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수익률이 20%가 낮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5장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전략 전해주시죠. 네, 출발해 보도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는 원전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원전은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분위기여서 가지고 일반적인 이 정부 정책 테마로 엮여졌는데 이제 AI까지의 이 분위기를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주도주는 꼭 여러분들이 하나 둘 정도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우리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요. 먼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일매일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으로 맞춰야 됩니다. 오늘은 점핑 양봉에 양선의 풍차 패턴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손바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손바뀜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 자 제어 계측 전문 기업입니다. 자,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고요. 국내의 주요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원전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제어 기술 시스템이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기에 한국형 SRM 개발이 성공할 경우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상승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매도가 나옵니다. 그 많은 200만 주가 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도요.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8%대에서 양선을 낸다는 것은 손바뀜이 상단에서 점핑해서 나고 있다는 것은 손바뀜이 나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가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만약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싫다. 여러분들 조금 눌림목이 올 때 따라 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음봉 공략 5일선 따라올 때 항상 5일선 받쳐놓고 대기하시다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조금 전에 의료기기 쪽 종목인데 DR텍입니다. 자, DR텍은 대표적으로 탈중과가 성공한 기업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쪽으로 수출 이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이 났는데, 자, 디지털 진단 영상 솔루션 기업입니다. DR텍은 주력 제품인 시암 시스템, 엑스트로는 각종 수술에 필요한 활용의 촬영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병원에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고 대량의 수출 호조가 오늘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의료기기의 배급사에 MOU 체결하면서 이제 앞으로 2028년까지 미국의 수출 의료기기 5년간 총 1,000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1,000대 수출이 매년 300대씩만 가능한다면 어찌 보면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는 올해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엑스트로는 유럽 안전 통합 인증인 CE 확보를 앞두고 있고 공급망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DR텍의 이 핵심 디지털 이 진단 영상 솔루션
솔루션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보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자, 이동형 X선 투과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모고 그래픽입니다. 수주 증가가 이어지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그리고 발전 그리고 이 그 정유 쪽에 보면 이 그 원통용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에 미세하게 균열이라든지 금이 간 부분을 이 엑스레이 가지고 미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이 누수라든지 아니면 이 균열을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 비나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소 밸류체인이 나고 있는 중에 비나텍을 왜 가져왔냐? 자, 오늘 기술적 패턴으로 사실상 어찌 보면 최고 수소 쪽에 관련 종목 중에서 사실 최고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점핑 양봉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그 갭상승 음봉에서 오늘 양봉의 바디를 쭉 모두 다 끌어올리고 있는 10%대의 이 양봉은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은 내일 오전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원통형 슈퍼 캐패시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뿐만 아니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ESS 모빌리티 국방까지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여러의 이 카테고리에 연결되고 자, 이 어찌 보면 ESS까지도 여러분들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실치 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매출액이 697억, 전년 동기 대비 27억, 자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88% 전년 동기 대비 193% 성장하는 비나텍을 오늘 5종가 기준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개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정책 모멘텀이 붙어서입니다. 정부가 26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잘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대표님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데일리 온에서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장중 라이브를 하냐? 여러분들 혼자 하기 너무 외롭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시장의 이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는 이겨내기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온에서 유일하게 장중 라이브를 하고 있는 정 원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오늘 어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고요. 오늘은 특히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상한가를 보여드렸습니다.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진정 주식이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나고 나서 영상 올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요. 초등학생도 할 줄 압니다.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장중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읽고 현황 파악 다음에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오늘은 배팅 그리고 내일까지도 시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포지션을 정리해 놓은 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연 HLB그룹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특히나 이 기업을 주목하셨더라고요. HLB 파나진입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진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어제 공시했는데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검색 그 순위가 좀 높았습니다. 바이오스퀘어가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유중이 마무리되면요. 바이오스퀘어의 지분의 92.84%를 확보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도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1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 조치를 8월 1일부터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전기차나 태양광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태양광 관련주도 그래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SOFC 이거는 이제 이데일리 스푼에서도 잡혔는데요.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효율 그리고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관련 종목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이게 지금 장중에 14%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원으로 천연가스가 또 부상하고 있는데 관련주로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이렇게 쭉 훑어드리는 싱크풀 버블 맵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잘 나왔습니다. 그 에브리띵 랠리를 좀 실현해 줄 수 있는 AI 반도체 막강하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장 오전장에는요, 그 FOMC,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겠다라는 벽에 딱 부딪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오후장 되면서 정부 정책,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 투입하겠다. 이 이슈 때문에 오후장은 살짝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 언제나 좀 숨통이 트일까라는 그 분위기는 여전한 듯해요. 네, 기대는 피비님 어떻게 보세요? 예. 기대는 계속해서 네. 되고 있고 숨통도 뭐 당장 내일이라도 트일 것 같은데 지금 쉽지 않은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피가 숨통을 튀면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나 하반기에는 그래도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지 않을까 내심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생각을 하다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추려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비록 어제 FOMC에서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여전히 긴축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씩 피력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4월 기준으로 CPI는 전망치를 올해 처음으로 부합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지난 시기
계속해서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어느 정도는 분명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올 연말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번 9월이 되든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는 참 많이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더욱 들어오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 트레이드가 원활하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비용의 인하 혹은 상당 부분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또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매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연초부터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미증시에 비하면 너무 많이 아쉽다는 거죠. 투자에 따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아마도 외국인들의 자금인 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중국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해서 결국 민간 소비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장 높은데 중국만 기형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의 거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들, 그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입니다. 반도체 괜찮고요. 조선 괜찮습니다. 자동차는 역시나 잘 가고 있고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석유화학도 잘 나왔습니다. 딱 하나 철강만 지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철강도 지금은 메이 원가의 인하 요인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철강을 위한 시간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다면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상반기의 아쉬움을 하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달래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조금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하반기를 위한 초석을 계속해서 다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증권사에서도 3,000p 얘기가 나오는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오늘 오후장 왜 이렇게 좀 힘이 좀 붙지라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붙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을 보면은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뭐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8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오늘은 그 앞서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 세계 HBM 수요량 이런 거를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한 생산량 한 60% 차지할 거고 뭐 삼성전자 그 절반도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삼성전자에는 불리한 그런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둘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인데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가는 이유 키워드를 잡자면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HBM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역시나 실적의 개선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선 HBM에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7년에는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만 한 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조금은 차질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간 기억을 우리 모두 하고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업황 자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당연히 크고요. 그중에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높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개선이 되다 보니 거기에 조금은 충실한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에 탄력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는 실적 개선율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더 낫다는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네. 휴대폰이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서. 그렇다고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 휴대폰 부분에서의 실적이 소폭 감소됨이 기업 가치를 소폭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결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 기업 중에는 SK 하이닉스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원포인트 인사, 반도체 CEO를 싹 갈아버리는 네. 예, 그런 인사도 단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네. 쫓아가려면 예,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주는요, 뭐 AI 반도체 끝나지 않습니다. HBM도 연결돼 네. 있고 원전, 전선 이런 부분은 한주 네. 확대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네. AI 쪽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는 길에 약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그 포인트는 어느 지점이었는지요? 이제 네. 그런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예. 제가 느꼈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많은 기업들과 산업을 보게 되면 네. 통상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산업군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SOC 쪽을. 네, 그렇죠. 오렌 버핏이 계속해서 선호하는 게 이런 쪽이죠.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미미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그 원전이라든지 전선은 상대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조금 더 가까운데 둘 중에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한다면 역시나 전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최근에 전선주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이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그 이슈와 함께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전력 공급이 더 늘어나고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초고압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 기업들에게는 꾸준히 정부라고 하는 공급처를 기반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급처가 생겼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는 전선주 그리고 전선 섹터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몇 달 그 전선이 굉장히 상위권 관심 네. 키워드에 있었는데 그때 안 샀던 걸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수혜가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전선이다라고 하는 거 와서 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예, 예. 계속해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네.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네, 물론 그것이 최근에 너무나 좋았죠. 그것도 네.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잠시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았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유가 초고압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는 초고압선의 기반으로 저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력 자체에 대한 공급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송전과 변전 그 모든 것들은 초고압선이 사실상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인과 동시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는데요. 2019년에 주가가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중에 많은 기업들은 이미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2019년에 주가를 다 상회했는데 대한전선은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거리가 조금은 더 있는 게 대한전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대한전선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18,000원 정도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사회 간접 자본 SOC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이제 높아지는. 예, 그리고 전선 그 안에서도 대한전선 탑픽주로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이제 갈 건데요. 예, 예. 최근에 그 명동 거리만 가도 저희가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꽤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키움증권에서 하반기나 카지노주가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네, 눈에 띄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은 좀 엇갈렸잖아요. 네. 향후 좀 뭐를 보면서 봐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역시나 실적을 당연히 봐야 할 거고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은 중국인들의 1인당 드랍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곳도 공항철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지하철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보따리 네. 여러 개 지금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네. 숙소 가서 재미나게 시간 보내고 카지노도 가고 덕분에 실적 자체가 몇몇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GKI 같은 경우만 소폭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이렇게 유입이 되고 관광 수요를 늘린다면 1분기에 보였던 이런 실적의 격차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공항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곳이 파라다이스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관광객들 모두가 와서 하는 거는 먹고 자고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또 실적에 따라서 반드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잘 가는 다른 섹터가 지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는 그래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여기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지는 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 즐길 거리 이걸 네.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카지노에 대한 뷰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실적은 포기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의 한 축입니다. 그게 하반기도 좋으면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무엇일지. 예. 카지노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네. 그다음 화장품 쪽. 화장품으로 가볼까요? 같은 섹터니까 네.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대형주를 봐야 되는군요. 네, 화장품 대형주가 섹터에서. 뭐 길게 보면은 기존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탈피를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 쪽에 판매를 위한 판매 법인을 설치를 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결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이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가 안 됩니다. 반면 그 모발에 많이 쓰는 또는 우리가 샤워할 때 많이 쓰는 이 향을 조금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월등히 높은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고 덕분에 좋은 결과 실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이대로 꺾일 만한 그런 실적이나 경영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르긴 하였으나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그 매출을 좀 당겨줄 수 있는 요인까지 딱 맞물려 있네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PB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2 수소, 새롭게 떠오르는 에너지원입니다. 대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성을 시원하게 제치고 질주 중인 현대차는요, 새로운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미국 내 수소차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수소 발전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주요국의 행보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은 수소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재생 사업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트럼프 또한 집권 당시에 사실 수소 관련 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했었습니다. 수소차 전도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각광받던 수소 경제는 사실 현 정부 들어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소 경제라는 큰 방향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요. 그래서 수소 경제 다시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이재비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